이것도 알아야 돼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 한탕. 뜨거. 짠조림. 우리 상훈이는 요즘에 TV에 많이 출연을 하면서 좀 네. 달라진 점이 있어요? 실제 취준생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보고서. 너가 거기 왜 있냐?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있지. 넌 취직 준비 잘 되냐?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가 똑똑하더라. 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훈이 너무 귀엽더라. 뭐 하는 친구냐? 많이들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똑똑함을 오늘도 한번 보여줘 볼까요? 맞습니다. 큰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대로 아주 그냥 오늘 퀴즈 그냥 올킬 해버릴 거야.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야. 예로부터 은행은 사람들에게 예금을 받고 그 돈을 투자 또는 대출을 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정부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체 예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적립해 언제든지 예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것을 조정해 나라의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문제 나오네. 우리가 하도 잘 푸니까 어려운 문제 주네. 제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주식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진행을 했거든요. 금융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는 나름 자신을 했는데 네.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세 글자입니다. 유동성? 영어고요. 영어? 네. 콜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냥 그 딱 스쳐가는 게 있는데 콜로 머릿속에 시작하는 좀 글자? 찾아야 되거든요. 콜키지? 홀키즈는 와인 아니야? 아이, 세 글자요. 두 글자죠. 그렇지, 두 글자지. 네 글자구나. 다섯 글자구나. 다섯 글자. 오케이, 이 정도. 이 경제 금융은 너무 어려워. 이 전문 용어거든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피디님, 저희가 알 거라고 생각해서 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예 저희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힌트를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땡땡땡땡 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땡땡땡땡에 두 개씩 단어가 땡땡, 모모 땡땡, 모모율. 우리 딸 이름이 김율리예요. TMI. 뉴스의 금액을 스포츠 뉴스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못 들어봤는데요? 땡땡 조정률. 앞에 단어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해진 목만큼 내준다라는 뜻입니다. 내준다? 지불. 지불률. 그렇지. 지급이다. 지급 맞죠? 지급 땡땡률이죠. 그렇지. 지급 예비율? 지급 뽀찌율? 뽀찌 좀 떼줄게. 우리 개편 되겠다. 죄송합니다. 지급. 첫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막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정답! 지급 준비율! 내가 이거 저기 경제방송 할 때 내가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지급 준비를 하는 거지. 이게 막상 들으면 쉬운 건데 이게 지급 준비율. 지준이라고 그래. 맞아. 지준율이라고 그래. 은행이 중앙은행에 적립한 금액을 은행의 전체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이야기를 하고요. 지급 준비율을 인상을 하면 은행이 굴릴 수 있는 돈이 감소해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준율 인하를 한다면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맞아. 우리는 프리랜서잖아요. 네. 데뷔하고 신인 때는 제가 4대 보험을 내는 직장인이 아니라서 은행 문턱에서 매번 거절을 당했어요, 항상. 그리고 신고소득도 워낙 낮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와이프가 국내 모 항공사를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다 대출 받고 와이프 이름으로 다 했었어요. 3.3%를 뛰는 프리랜서들의 맞아요. 기회를 나라에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3.3%라고 해서 저희 지준율이라는 단어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무시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아주 쉽게 맞췄고요.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지역의 유명 빵집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빵지술래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경주의 황남빵, 통영 꿀빵,
진해 벚꽃빵 등 각 지역의 특산품이나 명물을 모티브로 한 빵은 여행자들에게 기념품을 사는 것보다 매력 있는 상품이 되곤 하는데요. 경북 예천에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용궁역을 카페로 개조해서 이 빵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자라빵. 용궁은 자라 아닌가? 토끼다 토끼. 할게요. 토끼가 간을 막 주잖아. 저는 이상했거든요. 폐역이니까 어. 철도 관련된 상품 이런 느낌으로. 어. 정답. 삶은 계란은 사이다빵. 아니 뭐야 진짜. 아니, 기차 타면 삶은 계란 타면 사이다 먹어야 되니까 그냥 되겠지. 야 우리 아군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다 삶은 그 용궁 이야기에 왜냐면 이게 브랜딩이란 거는 아주 단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궁이라는 그 글자에서부터 파생이 됐을 거야. 네. 간에 관련이 있을까요? 간? 오! 정답. 지방간 빵. 제가 지방간 있다고 제가 건강검진했거든요. 아 정답. 용안 간빵. 정답. 토끼 간빵. 와. 토끼 간. 아 나 토끼 실망스럽네. 그럼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오 맛있겠다. 오, 귀여워. 이게 토끼 간이야? 오. 먹고 싶죠? 네 형이 하는. 드세요. 먼저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맛 없으면 나 안 먹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탄수화물 안 먹고 있는데. 귀여워, 귀여워. 문제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연설문 중 손에 꼽히는 것이 스탠포드대 졸업식에서의 연설. 그렇지, 그 아주 유명한 영상이죠. 그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세요 라며 열정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젊은 시절의 잡스는 IT나 기업 운영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실제 그는 괴짜에 가까운 삶을 살며 종교와 이것에 매료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티브 잡스. 정답. 폴라티. 종교가 있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 네 알고 있습니다. 야, 역시. 스티브 잡스의 젊었을 때 방을 본 적 있습니다. 종교와 동양 철학, 명상. 근데 이제 요런 계통인데 동양 철학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피디님 어떻게? 아니 뭐 안 되매. 아 동양화. 폰트, 글씨체, 뭔가 맞나 보다. 서예 이런. 서예. 서예야, 서예. 와! 예서! 스티브 잡스가 서예를 했구나. 우리 후배네. 잡스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 중퇴를 하고 청강이 가능한 수업을 들으며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중 서체 수업을 들었었고 그 수업에서 배운 것을 되살려 매킨토시의 그 기능을 모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자, 이제 세 개의 문제 아주 손쉽게 풀어봤고요.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주세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맞추고 싶다. 진짜 맞추고 싶다. 테미안 아키히토 일왕의 뒤를 이은 제126대 나루히토 세 일왕이 즉위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역대 두 번째 고령에 즉위했는데요. 이에 따라 5월 1일 시작된 새 일왕의 이름이 될 연호가 결정됐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만요슈의 매화의 노래 서문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연호제를 도입한 이후 중국 고전이 아닌 일본 고전에서 인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연호는 무엇일까요? 일본식 연호는 그동안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쇼와 몇 년. 아, 그런 식으로 재미를 좀 준 다음에 우리 맞추죠. 맞습니다. 그래 좀 시마이. 여기서 오늘 시마이. 저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 장난치면서 했던 건데 한자어를 일본식 발음으로 저 일본어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단을 카이당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신문은 신분. 네 그렇게. 병원을 병인. 맞아요. 그러면은 한자를 알려주면 그걸 좀 유추하는 게. 그래요. 한자를 알려주세요. 저 한자 뭐예요? 나 저거 몰라. 화, 금화. 나 한자를 아예 몰라. 나 내 이름밖에 못 써요, 한자로. 화는 와입니다 일단. 와. 일본어 와. 오. 하여금 령자라고. 하여금령. 유화, 유와. 리무와. 정답. 레이와. 레이와. 사실 일본어가 굉장히 발음이
바뀌잖아요. 그 레이와의 앞전의 연호가 헤이세이였었는데 그 레이와의 앞전의 연호가 레이와의 앞전의 연호가 정답. 레이와. 레이와. 귀를 의심했습니다. 꼬리공탕 사상 최초의 정답 유출 사태. 레이와 맞추려고 했는데 레이와. 레이와 앞에 레이와. 사실 그리고 피디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게 진지하게 사실 이제 레이와 이전에 헤이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그래서 뭐야 이게. 야. 근데 이건 또 이거대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어야지. 맞아요. 이따가 병원 가실 건데 엑스레이와 CT 찍으세요?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죠? 이번에는 진짜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줍시다. 맞습니다. 오늘 솔직히 우리 꽝이야 지금. 오늘은 종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꿩은 당목 꿩과의 새인데 꿩꿩하고 울기 때문에 꿩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꿩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금속 양동이를 두들기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쇳소리로 들리는데요. 이렇게. 꿩을 지칭하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컷은 장기, 암컷은 까투리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새끼 꿩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동화가 있거든요. 우투리, 우투리야. 우투리 맞아. 무투리, 아 이게 되게 순 우리말이에요, 맞죠? 꿩아지. 꽁아지. 아, 꿩병아리. 깡아리. 이게 막 다음 탈락 현상 이런 거가 있단 말이에요. 자음 탈락. 네, 모음 축약 현상 뭐 이런 어. 것들이 있을 건데. 아, 꺼벙이. 맞다. 꺼벙이. 정답 꺼벙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꺼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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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이거 맞췄다 이거는 내가. 이거 맞힌 거야. 이거 우리가 맞힌 거야. 꿩의 새끼를 부르는 순 우리말로 조어 방식은 꿩에서 우와 이응이 줄고 병아리에서 병이로 바뀌어 꺼병이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꺼병이. 삼행시? 꺼병이. 네. 우는 띄울까요? 꺼. 꺼져가는 여러분들의 상식 점수. 오. 병. 병됩니다. 안 고치시면. 오. 이 프로그램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상식은 100점입니다. 아 좋아. 2015년 매우 도발적인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바로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영화였는데요. 열정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는 주인공 선배의 대사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현대사회에서 신앙처럼 여겨지는 열정. 도대체 그 열정은 무엇일까요?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신입사원들이라면 흔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는 업무와 일과 속에서 열정을 찾아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열정을 갖고 일을 하면 부와 명예는 따라올 것이란 말은 우리에게 훌륭한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죠. 2005년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설 동영상의 조회수는 순식간에 350만 뷰를 넘었고 아직까지도 잡스의 명연설로 꼽히고 있죠. 사람들이 열정을 따르라는 잡스의 조언에 깊이 공감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스티브 잡스 본인은 정작 이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의 잡스는 IT 기업 경영에 열정을 가진 인물이라 볼 수 없었는데요. 대학 시절에 그는 선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인도를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잡스는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며 고뇌하던 젊은이였을 뿐이었죠. 당장 급한 돈을 위해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 글로벌 기업인 애플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이자 작가인 칼 뉴포트는 열정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1970년에 유행해 요즘 더욱 심화한 열정론은 근거도 없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연구에서 대학생 84%가 열정을 가졌다고 답하지만 그건 취미에 가까운 것이었고 직업이나 교육에 관련된 건 4%에도 못 미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자는 반문합니다. 따를 만한 열정이 애초에 없는데 어떻게 열정을 따를 수 있을까요?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에 대한 초보적인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취업과 이직, 은퇴 후의 삶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꽤 의미 있고 실질적인 조언이 아닐까 싶네요.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동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뭐 들은 얘기 하나 있는데 네. 음식 먹을 때 칼로리처럼 행복 칼로리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 칼로리. 행복 네. 칼로리? 그래서 행복 칼로리가 가장 높은 게 여행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오늘 뭐 이제 태진 형님하고 이동호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을 때마다 상식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언어의 연금술사네. 오늘 드리블입니다, 드리블. 와, 대박이네. 아, 오늘 혀에 와이파이 좀 깔았네요. 행복 칼로리가 아주 행복하니까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네. 뭐냐면 사람이 행복하면 네. 그 반경 1.6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맞아요. 올라간대. 오. 이게 행복 바이러스라는 게 있나 봐요. 있어, 진짜. 있어. 이 파동이 있는 것 같아. 행복일 것 같습니다. 누가 꼭 그댈 그려요 마음속 그댈 찾았죠 나를 밝혀주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 계속 트렌드와 관련한 말씀을 네. 드렸는데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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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 맞아요. 이게 취준생들이 가장 앞에다 내세우고 싶은 단어가 이 단어 아닐까요? 열정 맞아요. 자소서에 꼭 네. 등장하죠. 열정, 도전, 어. 끈기, 뭐 그러잖아요. 예. 열정이 좋은 거예요? 아니, 네.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태진 씨가 네. 면접관이야. 네. 근데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피면접자가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죠?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럼 follow your passion이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이게 등장했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네. 열정이 나쁜 거면 그게 왜 나쁜 건지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음. 오늘의 주제는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이 열정. 그죠? 일단은 그죠. 몇 권의 책 제목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사무직에서 탈출하라 또는 뭐 자신에게 맞는 커리어 찾기 뭐 직무 적성 검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정확하지 않아요. 막상.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원래 방송을 하시기 전에 나는 방송에 열정이 있었고 난 방송을 할 것이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예. 어떤 우연찬 기회로 여기 들어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그죠? 흥미를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후죠. 예.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해보지도 않고 실력을 쌓지도 않고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자, 유튜브 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유튜브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네. 나는 뭐 유튜브가 될 거야. 유명한 있지. 유튜버가 돼서 어. 이 아주 유명한 셀럽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꾼다. 네. 어떻게 생각해? 싹을 잘라버린다. 그죠? 유튜브가 장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열정 갖고 될 것 같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 열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출간됐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What color is your parachute라는 패러슈트? 패러슈트 낙하산. 예. 당신의 낙하 색깔이 뭐냐 이게 네. 197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Follow your pass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 N그램에 검색을 하면 Follow your pass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유행을 타게 됐는지 그전엔 그 단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냉정하게 열정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은 일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어요.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봤어요? 저는 너무 기획서를 쓰고 싶습니다. 저는 영업을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면접할 때 하는 흔한 거짓말 같죠? 흔한 거짓말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본인도 알고 면접을 보는 사람들도 알아. 이건 뭐 거짓말이잖아 라는 거. 직업과 커리어와 천직은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그죠? 예. 천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조사 결과예요, 사실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천직이야라고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실력이 늘어야 되고 거기서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연차가 쌓여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열정이 무엇일까? 열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덤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열정을 쫓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는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아요. 소수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은 적겠죠. 또 하나, 이 열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은 실력의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그 면접 자리에 섰을 때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만든 사람들, 스타트업 만든 사람들을 네. 만난 적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했었죠. 네. 그러면 만약에 태진 씨가 대기업 사장이야. 네. 중소기업 또는 벤처 사장이 왔는데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회사에다 일을 줘요? 안 줄 것 같은데요? 그 회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는 한 안 주지. 그쵸. 왜냐하면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그치. 편안해 보이고 좀 그래야 주잖아. 이게요. 방송국이랑 똑같네. 뭐 PD님들 작가님들도 출연자들 미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출연자가 와가지고 진짜 다 잘할 것처럼 하고 그러면 오히려 부담돼서 안 써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매력이 보여서 그런 사람들이 네. 그 최종 캐스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같은 리치.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실제 면접관들은 도전, 열정, 끈기 이런 단어 안 좋아한다. 난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최초 공개입니다. 도전, 열정, 끈기 맨날 보는 단어고 매번 직업대로 반복해서 듣는다는데 얼마나 지겹고 짜증나겠습니까? 제가 사업가들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사업가들도 사실 그와 똑같은 그 국면에 처하게 되거든요. 이게 직업을 구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의 뜻을 전달할 때도 조차도 나는 열정이 있다, 끈기가 있고 도전 정신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사실 중요한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열정 마인드셋과 장인 마인드셋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시다. 장인 마인드셋. 장인 마인드셋은 내가 생산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열정 마인드셋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가치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 열정 마인드셋은 나에게 주어지는 페이버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장인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뭐 좀 직장이 뭐 영원한 거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나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장인 마인드셋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김태진 씨 말씀드려 죄송한데 네. 이 방송을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후회 없이. 그쵸. 정말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최선을 다해야만 계속 방송에 들어오고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길을 가고 계신 거고 그러고 싶죠. 네. 이미 가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런 게 열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이미 장인 마인드셋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처음에 누가 박수를 안 쳐줄 때도 유튜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는 계속 구독자도 늘고 신나고 하니까 더 노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열정 마인드셋을 강조하는 회사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열정을 찾고 그 열정에 맞는 직업을 찾고 그래야만 행복하다. 근데 저는 왜 그게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지면 정말 열정을 찾을 수 있고 열정대로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만약에 한 10살 어린 후배가 있다고 쳐봐요. 네.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 네. 김태진 대표님, 저도 저 방송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당신의 열정, 용기가 없어서 그래. 열정을 찾고 방송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회사 그만두고 나가고 방송국 문 두들기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돼 하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노력을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저는 옛날부터 책을 좋아했고요. 책만 보면 뭐 잠이 안 오고요. 뭐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보면
의붓 네, 아버지가 기계 수리하는 직업을 갖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한테 뭘 가르쳤냐면 기계는 항상 아름다워야 된다.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잡스가 무언가를 만들 때는 항상 그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찮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나는 애플이라는 컴퓨터를 만들 거고 아이폰을 만들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사장들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몇몇의 케이스를 갖고 자, 당신이 열정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고 때문에 용기를 가져라. 지금 당장 사무실을 나와라. 아니면 당신의 일을 찾아라. 무조건 도전해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고 있기는 하나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근데 몇 권의 책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열정에 대해서 되게 막 찬양하고 맞습니다. 열정 넘치는 사람 하면 괜히 막 우러러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허상도 있구나. 허상이 있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엉망신기 윤호윤호 씨가 얘는 캐릭터기도 한데 난 열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뭐든지만 열심히 하죠. 네. 근데 그런 좀 적극적인 삶의 자세랑 좀 다른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한 자리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더 투자하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는 이 일에 열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전문 분야에 실력이 없어. 그냥 단지 지원자일 뿐이야. 근데 난 열정이 있다라고 잘못된 얘기하는 건 표현이군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면접장에서 네. 저는 매사 열정이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떠오르는 이야기가 일단 네. 있어요. 저부터 얘기를 하면 네. 일단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 일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 각각에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내가 바랬던 것은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나는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더니 성과를 이뤘던 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얘기를 한다면 살면서 제 스스로가 열정적이라고 느꼈던 순간이 많진 않았지만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일들의 공통점은 제가 호기심을 느꼈던 분야고 제 스스로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서 저에게 주어진 업무가 역시 같은 일이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좋네. 이 회사에서도 열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뭐 좋겠다라고 하는 나이스한 표현이네. 네네네. 그러니까 남들고 다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좀 달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실리콘밸리 그 101번 도로 고속도로에는 100만 명이 할 수 있는데 당신이 특별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100만 명이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남들과 뭐가 다르냐. 그게 단순히 열정이 있습니다라고 아니라 지금 이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말이라도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열정에 무조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오늘도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진짜 배가 고프다고요? 둘 다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꼬리가 오징어 젓갈.